예, 이제 곧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비 온 뒤에 역대급 폭염이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요. 광복절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16일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요, 연휴 기간 전국은 기온도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한반도가 저기압으로 약화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고기압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일부 지역에는 멈췄던 폭염과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번 광복절 날씨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일정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리포트는 바로 9개였습니다. 네, 나흘간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은 내륙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내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시민들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지하주차장. 갑자기 물이 들이닥칩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려든 토사물에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잠기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우 속 불어닥친 돌풍에 현수막이 찢겨나갑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간판들이 날아다니자 동네는 금세 쑥대밭이 됐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차들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9일 상륙해 나흘간 중국을 휩쓴 13호 태풍 돌핀. 그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비구름이 남아 북상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저장성에 상륙한 비구름은 안후이, 허난, 후베이성까지 내륙으로 침투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허난성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급류에 휩쓸려 넘어집니다. 급류에 고립돼 나무에 매달린 시민을 구조대원이 뛰어들어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한반도는 모두 비껴갔죠. 올 들어서만 벌써 17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은 9월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태풍은 총 17개. 평년 기준 26% 넘게 자주 발생했지만 한반도를 모두 피해갔습니다. 6월 말 7호 메칼라부터 최근 동해에서 소멸한 차놈까지 한반도에 아예 미치지 못하거나 한반도 대신 중국이나 일본에 상륙하면서 비껴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을 태풍이 잦아진 이유로 꼽으며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2022년 한반도를 직격한 태풍 흰난노도 9월에 발생하는 등 태풍 성수기가 9월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태풍의 활발한 성수기는 9월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향을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먼 해상 쪽으로 북상 중인 17호 태풍 난카도 일본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정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정도로 단비가 시급합니다. 남부지방에선 영화에서나 보던 빨래 방망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 없게 되자 개울물 빨래토로 나와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논바닥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농부는 양수기를 끌고 계곡을 오릅니다. 역시 바닥이 드러난 계곡. 한 구석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되자 서둘러 호스를 연결합니다.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나라 보면 지금 막으면 새파랗잖아 이게. 막 고기 수식인데 그런데 장비가 구해가지고 지금. 쓰지 못하는 세탁기는 누름돌로 덮어놨습니다. 빨랫감을 갖고 찾아간 곳. 개울물에 가둬 만든 빨래터입니다. 빨래 방망이로 비누칠한 옷가지를 연신 두드립니다. 헹군 물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내가 모심한 자리 그 물 좀 다 중간중간 다 들어가. 내려가서 농업용수로 이제 예, 이 농업용수 한 길에.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댐은 저수율이 24%대까지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파는 도심에도 미칩니다. 하루 수백 명이 찾는 물놀이 시설은 아예 절반을 폐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아끼려는 고육지책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경남 지역에선 군부대 급수차까지 동원돼 말라가는 논밭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 비 소식에 기대를 했건만 야속한 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를 꿀같이 기다리죠. 사실 한 2달 정도 안 왔거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고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올지는 뭐. 소방청은 경남 지역 국가 소방동원령을 연장하고 급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디어 비가 옵니다. 언제부터 오고 가뭄을 해소할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체에 관심이 집중됐던 공급과 대출, 금융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집 걱정 덜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무려 병력 5만 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다는 외신 보도, 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선선해지더니 전국에 단비가 내립니다. 이번 주말이 광복절 연휴인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남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기영 기자,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오후 7시 기준 이곳 남산 27.4도입니다. 바람도 불고 구름이 끼면서 30분 넘게 서 있어도 예전처럼 땀이 흐르진 않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는 전국에 내리는 비 영향으로 지금보다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래도 입추 기준으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녁에 이렇게 러닝하기도 좋고. 밤에도 좀 습해서 더웠는데 이제 습도는 떨어진 것 같아서.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까지 비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광복절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16일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일 새벽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조금 더 확대되고 16일 오후에는 강수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연휴 기간 전국은 기온도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한반도가 태풍이 남긴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가 그친 후엔 다시 고기압 영향권에 들 수 있어 다음 주는 기온이 오를 예정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는 멈췄던 폭염과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경기 일부에만 내려져 있던 폭염특보가 수도권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집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뭄이 심한 남부,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